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부재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뿐 아니라 사할린트 프로젝트가 무산된 일본도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의 비우호국인데 일본은 사할린투 사업을 못하게 하며 대놓고 에너지 공급을 멈췄는데 한국에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한국 LNG 공급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들은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순간 에너지 부족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유럽국들이 러시아와 체결한 계약은 약 2년 전에 맺은 것으로 당시 계약건까지는 러시아가 어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서방의 테러 제재에 맞서 서방국들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러다 전 세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러시아는 지난달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 스트림 1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일부 가스 공급을 재개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불어 올라프 독일 총리는 3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 위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맺었던 계약을 러시아가 지키지 않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국들은 현재 러시아의 공급 부족과 더불어 가격도 30% 이상 급등해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당장 올해 겨울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난방 걱정에 직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던 석탄 발전소 발전을 다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일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대만의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뒤 중국이 무력 시위를 강화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사할린트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철수되었는데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중국의 태도가 일본에까지 미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무력 훈련을 하는 도중 일본을 향해서도 무력 시위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중국 당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6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과 일본은 관련 해역에서 아직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중국 미사일이 일본 이이지에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 중 일부가 일본의 이이지 안쪽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짜 실수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는 상당히 민감하기에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무력 문제에 있어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일본은 대만의 형제 국가라고 불리니 의도적으로 일본에도 경고를 한 것이고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도 대만의 유사시 군 동원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러중의 행보가 심각해지자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무장을 할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3국의 관계 심각성은 5일 있었던 아세안 외무장관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본 외교장관이 연설 중일 때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에 예고했던 사할린투 프로젝트 철수 작업인 운영자 교체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할린투 프로젝트로 상당량의 가스를 공급받아온 일본은 현재 전력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일본의 전력 공급 예비율은 3%대로 전망됐으며 일본은 지난달 이미 전력 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전력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아세안 회의 직후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자 미중 갈등과 서방의 테러 제재의 여파를 일본이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는 계속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이중적인 모습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들도 문제없이 수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 품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모습을 보며 상당히 이상하다는 의견을 내는 모습인데요. 먼저 한국의 LNG 수입선을 살펴보면 러시아 물량은 전체의 6%로 러시아가 에너지 수입이 중단된다고 해도 심각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으로 와야 할 LNG 물량이 서방국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은 미국 또는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를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고, 만약 한국의 에너지 보유량이 적어지게 된다면 러시아에서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에너지 제재를 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가장 큰 자본이 들어간 사할린투 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한국은 단 한 곳의 기업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대놓고 한국만을 차별하는 모습이 계속되자 미국에서조차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유독 한국에만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지난 1990년대 러시아 경제 위기 때 한국이 지킨 의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분명 작용을 하겠지만 러시아의 산업 구조상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이유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는 현대자동차의 부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탓으로 참담한 실정이라는데요. 현지에서는 러시아의 자동차 수준이 1980년대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러시아 국영 자동차 업체가 에어백, 잠김 방지, 제동 장치, 현대적인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신차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러시아는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등에서 현대자동차를 우회 수입하는 방법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회 수입이라면 충분히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수입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현대차를 수입한 것입니다. 자동차 부문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고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일본과 서방국들처럼 한국의 LNG를 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가 한국을 끊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북극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서방의 테러 제재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당하자 한국 조선사들의 발주했던 물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요. 북극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의 LNG 쇄빙선 도입이 러시아 경제와 직결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며 불투명해졌지만 러시아는 언젠가 한국과의 사업을 재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선박을 수주하지 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놀라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체 카드 결제 시스템 사용 국가에 추가됐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분명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한국이 미르카드 승인을 시작했다며 미르카드가 허용된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스위프트 결제에서 퇴출당해 한국 선박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해 쇄빙선을 받지 못한 러시아로서는 결제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미르카드 결제망이 가능한 나라를 살펴보면 튀르키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서방국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에는 여전히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것에 불만을 갖지만 이는 서방국들도 제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은 국제정세를 주의 깊게 살피며 국익에 맞는 방향에서 조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는 국면입니다.